남편은 죽고 상간녀만 살아남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죽은 남편 차에 동승했던 사람은 아내인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30대 중반에 조그만 사업을 했었고 저는 30대 초반으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기 전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기 몇 달 전부터 자꾸 늦게 들어오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 이상했죠.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그저 마음속으로 의심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장에서 남편은 즉사했고 동승자였던 그녀는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동승자가 많이 다쳐 조사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장례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벅차 정신없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나자 억눌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불쌍했고 남편이 원망스러웠으며 무엇보다 상간녀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져 직접 운영한다는 필라테스 학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들었던 것과 달리 그녀는 생각보다 크게 다치지 않아 금방 회복했고 아무 일 없는 듯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변의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은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더구나 그때 사고로 다쳤던 상간녀는 보험료도 적지 않게 수령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자꾸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저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분노 끝에 그녀 학원이 있는 동네 지역 카페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름을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누군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도록 썼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상간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글을 당장 지워라. 협박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저를 마치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는 그 뻔뻔함이 분했지만 법을 잘 모르는 저는 두려움에 결국 글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가리를 하며 지내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소유의 유품 중 일부가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고 누락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차를 폐차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와 휴대폰이 그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전달되었고 마침 담당 경찰관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 유족에게 유품이 전달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미안하다며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저는 유품을 찾으러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찾아온 물건에는 남편의 블랙박스와 휴대전화였습니다. 블랙박스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휴대폰이라니. 전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남편의 휴대폰은 제가 알고 있었고 사고 후에 휴대폰은 이미 남편의 유품으로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블랙박스와 휴대폰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마음에 걸렸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남편이 죽고 휴대폰 해지하려 통신사와 통화했을 때 남편의 휴대폰이 2개였다는 걸 들은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땐 크게 생각지 못하고 그저 일하느라 필요했으려니 생각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혹시나 하고 휴대폰을 충전하고 켜보니 그 속에 어마어마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더군요. 우선 죽은 남편과 상간녀와의 카톡 대화가 있었습니다. 오빠 저번에 말했던 옷 오늘 사줄 거지? 물론이지. 그런데 넌 벗고 있을 때가 더 예쁘던데. 의유 짐승. 왜 또 생각나? 그럼 이혼하고 나한테 오면 되잖아.
얘가 또 기다리면 해결될 거라고 했잖아. 한참을 읽어 내려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갤러리를 확인했더니 익숙한 여자가 나체로 나와 있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차마 글로 적기 힘든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아주 천연덕스럽게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고가 나기 불과 몇 분 전 화면은 도로를 비추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우리 바다 보러 가자. 오늘은 오빠랑 오래 같이 있고 싶어. 집에 들어가지 마. 응. 술에 취한 듯한 여성의 혀가 꼬인 소리가 들려왔고 이어 남편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나 술 마셔서 먼 곳은 힘든데 우리 근처 모텔이나 가자. 아냐. 난 꼭 바다를 보러 가야겠어. 오빤 그것도 못 해줘. 알았어. 갈게. 가면 되잖아. 그렇게 남편은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졌던 거고 그동안 내 평화롭던 일상을 망친 원인이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에 대한 분노에 몸까지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소송으로 끝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복수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우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상간녀가 남편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가 있다면서 음주운전 교사범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에 비슷한 사연을 올려 복수의 방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 그런 년들은 분명 다른 누군가에게 꼬리를 칠 거고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 소송을 진행해라. 그걸 남자가 알게 되어 파혼과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 타격감도 크게 된다. 라는 댓글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과연 상간녀는 얼마 안가 남자를 만나는 듯 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간녀의 결혼식 며칠 후 저는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 소송으로 인해 상간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며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도 상간녀라는 소문으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소송에서는 제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로 법정에서 그녀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복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의 이런 행동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